안녕하세요. 코인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지난번에 위메이드에서 만든 레버리지 기반 디파이인 클레바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 오픈되지 않았었던 파밍 기능이 오늘 오후 6시에 오픈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클레바 쪽에서 가이드가 올라왔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상단 클립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공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렇게 클레바 프로토콜 미디움의 파밍 기능 오픈에 대한 가이드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파밍 기능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출 이자를 뜻하는 랜딩 APR이 0%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파밍 기능이 오픈되면 클레바의 토큰을 예치하신 랜더분들은 대출 이자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확실히 유동성이 올라가고 클레바의 락업이 풀리면서 지난번 영상 때보다 전체적으로 APR과 APY가 크게 하락하긴 했네요. 사실 초기 디파이의 초기 수익률을 그대로 기대한다는 것은 욕심이긴 합니다만 500%대의 수익률을 보다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니 아쉽기는 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오픈 일자는 오늘 오후 6시고요. 페어풀은 클레이스왑의 풀을 연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9개의 페어풀에 파밍하시는 게 가능한데요. 각 풀마다 최대 레버리지 배수와 청산 기준이 되는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안전한 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풀의 경우 최대 레버리지 배수가 5배, 청산 한계 비율이 90%로 다른 일반 코인 풀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게 파밍 기능의 UI인데요. 클레이 수압과는 다르게 크게 창 모드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파밍 풀의 예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배수 레버리지의 경우인데요.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보시면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드 파밍은 농부들이 유동성 풀에 예치를 했다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클레바 리워드는 클레바 프로토콜에 레버리지 투자한 보상으로 받는 수익률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1배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본인 자산 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므로 클레바 리워드 수익은 0%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로잉 인터레스트는 파밍풀에 들어온 농부들이 자산 대여자인 랜더들에게 지불하는 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1배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0%인 것이고요. 이 3가지 수익률을 합한 것이 토탈 APR이 되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것은 토탈 APY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APY는 복리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차 이자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간단히 보시면 앞에 그래프와 같고요. 내가 빌린 자산의 이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자율도 높아지고 이용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코인에 랜딩풀이 있는데 이 코인을 많은 농부들이 대출해서 랜딩풀에 더 이상 빌려줄 코인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용률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이자율을 급격히 높여서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배 레버리지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랜딩풀에서 정확히 내 투자금만큼 빌려와 총 투자금이 2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드 파밍 수익률은 1배수 레버리지 대비 정확히 2배가 되었고요. 1배수 레버리지에서는 없었던 클레바 보상과 보로잉 인터레스트가 추가되었네요. 보시면 클레바 리워드가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대출 이자율은 매우 적네요. 그리고 APY는 4만%가 넘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것은 아직 파밍풀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상의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랜딩풀에 예치해서 얻는 수익률보다는 리스크도 큰 만큼 수익률도 훨씬 높겠지만 실제로 파밍 기능이 열려서 참여해보시면 이런 수익률을 기대하시긴 어려울 겁니다. 그냥 예시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2배 파밍 버튼을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파밍에 대한 상세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서플라잉 에셋이라고 해서 먼저 파밍풀에 예치하실 내 자산을 선택하시고 총 얼마를 예치할지 입력합니다. 그리고 보로 에셋이라고 해서 빌릴 자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빌릴 자산의 수량은 AMM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예치의 경우는 아까 보신 부채 비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관리 방법 중 하나가 내 자금을 추가 예치해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금 추가 예치는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서 보증금 추가란에 추가하시고자 하는 코인을 선택하셔서 수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자금을 추가하게 되면 그만큼 레버리지 비율이 감소하고 수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추가로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부채량은 일정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수익률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좀 더 수월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이프티 버퍼가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레버리지 비율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서 타겟 포지션 레버리지를 설정해서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을 늘리시게 되면 당연히 토탈 APR과 APY는 늘어나게 되고요. 다만 조금 전 내 자금을 추가 예치했던 것과는 반대로 부채량은 증가하고요. 레버리지 수익률 또한 증가합니다. 하지만 세이프티 버퍼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청산에 대한 리스크는 커지게 됩니다. 지금 보신 두 가지 경우처럼 내 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청산의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실지, 레버리지 비율을 늘림으로써 수익률은 대폭 증가하지만 다소 높은 청산의 리스크를 감수하실지는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코리니 분들은 전자의 방식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B 클레바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클레바 프로토콜에서는 클레바라는 거버넌스 토큰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바 프로토콜은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의 유동성 풀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 덱스와의 협업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덱스와 협력함으로써 유동성 풀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농부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클레바 토큰의 가치 부양을 위해서 이자 수익의 일부와 농부의 파밍 수익의 일부, 모든 청산 수수료가 클레바의 바이백 및 소각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클레바 프로토콜의 유동성이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지게 되면 그만큼 클레바의 바이백 및 소각도 활발해질 것이고, 클레바와 가치 유지 및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신생 코인인 건 맞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클레바 프로토콜의 파밍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수익률만 보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다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자칫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청산당하거나 코인 개수가 줄어드는 손해를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밍풀이 오늘 6시에 오픈되면 실제로 파밍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건강관리에는 항상 유의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